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한 1시간 정도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저는 이제 압구정고를 담당하고 있는 미모와 열정과 지성을 갖추고 싶은 강사 최영이라고 하고요. 압구정고를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를 다 담당을 하고 있고 담당한 지는 10년, 13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압구정고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를 다 제가 담당을 하다 보니 압구정고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아무래도 다른 학원의 강사님들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어머님들께서 오셨을 때 궁금하신 점 이렇게 3가지를 제가 항상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결론은 압구정고는 쉽지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또는 뭐 등급 따기 쉽지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한 10년 전 이야기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변에서 예전부터 들었던 거는 현대고에 비해서 쉽다. 그러나 한 10년 전부터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먼저 드려요. 일단은 가장 고등학교에서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니라 등급이니까 등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9등급 체제에 있어서는 1, 2등급 정도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면 압구정고는 전체가 190명이라고 봤을 때 1, 2등급이면 등수로는 190명이 완전하게 있다라는 가정하에 21등, 22등까지 이제 2등급이었었어요. 그러면 난이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이게 전체 190명 중에서 22등 안에 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생에 있어서 저는 쉬운 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요즘 내신 체제에서는 1, 2등급 따는 건 어떤 학교에서든 그게 일반고든 특목고든 자사고든 간에 어떤 학교에서든 쉽지 않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현대고에 비해 쉽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항상 현대고랑 저랑 시험이 끝나자마자 시험지를 서로 바꿔서 그 공통적인 단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현대고 선생님들 와요. 압구정고 시험 문제를 선생님 어떻게 풀었어요? 선생님 데뷔 어떻게 했어요? 이거? 그럼 저는 또 이제 반대로 현대고 시험 문제 이거 애들이 어떻게 풀어요? 이 정도까지는 왔던 것 같아요. 조금 다르긴 한데 22년도와 23년도는 특히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어요.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기도 하고 38문제. 50분 동안 38문제를 푼다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22년도와 23년도에는 비슷한 선생님들이 계속 출제를 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계속 비슷했었고 1등급 커트라인이 85점이었어요. 22년도와 23년도에는. 근데 작년 24년도는 너무나 1학년하고 2학년이 둘 다 예외적인 연도였던 것 같아요. 쉬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로 쉬웠냐면 2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이었어요. 그게 더 놀라운 건 그럼 그 문제가 쉬웠죠. 근데 문항수가 44문항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100이었어요.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44문항을 풀고도 아이들의 시간이 조금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당시니까 전 그래서 작년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작년에는 선생님이 새로 오셨었거든요. 1학년을 담당. 한 분은 기존에 2학년을 담당했던 선생님이고 한 분은 새로 오신 분인데 기존에 2학년을 담당했던 남자 선생님께서는 2학년 할 때 제가 이제 똑같이 2학년 시험 대비를 하니까 어렵게 냈고 굉장히 문제를 신경을 써서 내셨는데 이상하게 작년에 1학년을 담당하실 때는 아주 주관식도 무슨 법이게 이런 거 물으셨고 수업을 굉장히 듬성듬성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 새로 오신 여자 선생님께서는 아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다른 학교는 전혀 하지 않았던 작문 파트를 시험 대비를 하셨어요. 문법을 전혀 안 하시고. 저는 압구정고 시험 대비를 하면서 작년과 같은 커리큘럼 시험 대비를 저도 처음 하는 경험이에요. 작년을 기준으로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작년은 이제 예외적인 경우였기 때문에. 그래서 22년도와 23년도의 기준으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싸움은 항상 어떤 학교든 간에 치열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하신 게 압구정고는 학습 분위기가
별로라고 하던데 어떻게 애들이 많이 노나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저는 압구정과이를 기본적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해서 제 자식처럼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가 특히 자사고 같은 학교가 에이 압구정고는 그지 같잖아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발끈하는 뭔가가 있긴 있어요. 근데 다른 학교도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하고 안 하는 친구들은 안 하는 것처럼 압구정고등학교도 공부를 하는 친구와 안 하는 친구는 섞여 있겠고 다른 학교 크게 분위기 다르지 않고 사회권 싸움, 1, 2등급 싸움 굉장히 치열하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반마다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 배정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조금 잘하는 반은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수업을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를 막 쏟아내시는데 만약에 반 분위기가 아이들 전체적으로 자는 학생들이 많다. 그럼 이제 그 반에서는 화가 나셔서 그냥 나가신다든가 아니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그냥 읽어보라고 시키고 그냥 나가시든가 이런 게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마다 조금 분위기는 다르긴 하지만 공부를 좀 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열심히 하는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 다른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압구정고는 세특 챙기기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기준점을 등록고나 자사고에 둔다라고 한다면 세특을 챙기는 게 조금 불리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본인들이 챙겨야 될 세특이 뭐뭐가 있는지 선생님들이 야 너 요거 해 요거 해 그러면 내가 챙겨줄게 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러기에는 학생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대부분 챙길 수 있는 세특을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시냐면 뒤에 이제 학급별로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게시물을 게시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욕심 있는 친구들은 그 게시물을 유심히 보고 아, 나 이거 활동해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은 뒤에 그런 게 붙어 있어도 안 읽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모든 게 다 마감이 되고 나서야 너무 안 나왔다. 추가로 저 무슨 활동 할 테니 그걸 좀 이렇게 봐주시고 써주시면 안 되겠냐. 근데 이미 마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로 안 되는 거고. 저는 항상 압구정고 배정받는 친구들한테 두 가지 정도를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국어 공부는 내가 알아서 잘할 터이니 너희는 동아리를 뭐뭐뭐뭐 들어가. 그게 굉장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뒤에 학급 게시판을 보면 이러이러한 유언물이 있을 것이니까 항상 유심히 읽고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챙겨서 해라 라고 그 정보를 한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특 챙기기 힘들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챙겨서 저 이거 했으니까 활동 적어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들은 얼마든지 기특해서라도 그래 조가가 선생님 읽어보고 써줄게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학생이 저 써주세요 라고 추가 활동을 했는데 아 나 바빠 라고 거부하시는 선생님은 아무도 안 계세요. 오히려 다른 학생들이 안 하는 걸 이 친구가 해서 갖고 오고 그 결과물을 주고 정중히 부탁을 하면 굉장히 기특해서라도 잘 이제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편입니다. 뭐 그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까지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이제 현대고밖에 없으니까 현대고랑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만큼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학생이 얼마나 잘 적극적으로 챙기느냐에 따라서 많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등급제로 바뀌는 이 상황에서는 교과 과목에서의 점수를 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차피 지금의 2등급까지가 현재 이제 1등급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세특을 굉장히 잘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세특이라는 것 자체는 과목별로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아주 사소한 것도 아이들이 신경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선생님들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어떤 특정 남학생한테 딱 학원에서 수업하는 태도를 보면 이 학생이 어떤 태도로 학교에 가서 수업할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지 말고 앞에 앉아서 눈 뜨고 선생님이 필기하면 필기하고 그 다음에 학습지를 나눠주시면 다 챙겨. 어차피 그것도 다시 걷어가서 괄호를 메꿨는지 안 메꿨는지 확인하실 거야. 그것도 다 평가에 들어가
그리고 뭔가 학교 선생님께서 시키는 걸 했을 때 충분히 뭔가 모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으면 좋겠다. 누차 얘기했는데 하라는 것에 반대로 한 학생이 있어요. 당연히 체크 점수가 안 좋죠. 여기서 말하는 체크 점수는 수행평가에서 가장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극단적으로는 5점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은 모든 활동에 들어가 있는 학생인데 같은 조면 같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같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기 초부터 지키지 말아야 되고 지금까지는 채택이 되게 중요하니까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눈에 이제 드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어머니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인데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상교육에서 천재교육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어머님들 어차피 거기 프린트도 있어요. 근데 천재교육도 여기 보시면 김수학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혹시 이제 미리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사서 풀려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데 이 천재교육도 종류가 두 가지예요. 저자가 김수학, 국어 책인데 김수학 선생님이 쓰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요렇게 국어인데 수학이나 이렇게 기억하셔서 요 출판사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천재교육으로 자습서나 그 평가문항집을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쭉 봤는데 공통국어 1, 2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전체 총 대단원이 8단원인 건 똑같아요. 기본과. 그리고 큰 틀은 다 똑같더라고요. 문학의 갈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작문 파트 하나 들어가 있고 서법 파트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절대론적 관점 그러니까 문학에서 문학을 평가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이런 것들이 다 기존하고 큰 틀은 똑같은데 그 큰 틀을 이루는 세세한 소단원에 들어가 있는 문학 작품들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비문학도 당연히 다 바뀌었겠죠. 논설문 같은 거, 협상하기, 토론하기에 해당하는 모든 글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나빌레라 같은 그게 이제 그 극갈래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나빌레라는 아마 어머님들께서 TV를 통해서나 영화를 통해서 최근에 보신 작품이실 거예요. 그게 지금 교과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따 뒤에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압구정고의 그동안의 기출문제는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기출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많이 풀면 좋긴 하겠지만 기출문제를 풀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기출문제를 막 풀어서 어떤 도움을 받겠다 라는 어떤 쉽게 문제를 풀겠다 쉽게 시험을 잘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서 문법은 기존과 유사해요. 의문의 변동 들어가 있고 한글 맞춤법 들어가 있고 문법 요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재구가 들어가 있고 문법은 기존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너무 똑같이 놀랬어요. 이게 또 이제 왜 문제가 되는지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압구정고의 특징이 이제 계속 연달아서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출제 유형이나 난이도가 너무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일단 아직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가 대충 예를 들어서 새로 오신 분이다. 예를 들어서 새로 오신 분이라면 모든 학원의 강사들이 다 똑같이 그분의 수업 내용을 보고 그분이 대체 어떤 내용을 시험에 출제할 것인지를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1학년, 기존의 1학년을 담당했던 선생님이 그대로 또 1학년을 데려간다 라고 한다면 저는 답하게 되겠죠. 작년에 시험들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학년을 담당했던
담당했던 선생님이 1학년을 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 또한 다 파악을 하고 있겠죠. 왜냐면 작년에 2학년도 했기 때문에. 반대로 3학년을 담당했던 선생님이 이번에 1학년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3학년도 제가 내신 대로 끝까지 했기 때문에. 수능 대비도 마찬가지지만. 담당 선생님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시급하다라는 거. 기존의 교과가, 그러니까 작년까지 할 때도 이게 항상 매년 시험 범위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정해져 있고 다루는 작품이 공통적인 작품이 있었는데 압구정고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마치 저를 약올리는 것처럼 모든 학원의 선생님들 약올리는 것처럼 어쩜 그렇게 매번 시험 범위가 다르고 시험 범위만 다른 게 아니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도 되게 물론 차이가 나지만 난이도가 너무 많이 바뀌고 연계 작품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는 것들, 너 이거 학원에서 했지? 그럼 난 이거 빼고 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 출제할 거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뭔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보시면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담당 선생님 파악이 관건이니까 저는 일단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선생님, 담당 선생님 성함을 물어보겠고 아이들한테 그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보고 아,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런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구나 라고 저는 시험 보기 전날까지 끊임없이 계속 머릿속으로 어떤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를 계속 연구하여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바뀌었어도 교과서가 바뀌었어도 바뀐 시험 문제에서 당황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제 역할이겠죠. 아무래도. 두 번째 보시면 문학과 비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본인이 학교 담당 선생님이 수업을 하신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본인의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을 크게 벗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 이유는 저도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이번에 바뀐 교과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해 보신 적이 없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없는 걸 가지고 모험을 걸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문제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문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선생님들이 이게 경위서를 작성해도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모험을 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를 조심조심하게 낼 수밖에 없어요. 검증되지 않은 문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해준 내용을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고 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요거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수업 내용에 충실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써놓은 것이고 지금 교과서가 바뀐다라고 하고 천재 김수학이라고 딱 이제 정해진 순간부터 저는 계속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럼 뭘 가지고 등급을 결정하실까? 뭘 아이들에게 어렵게 낼 수 있을까? 그러면 답은 뻔해요. 3번 문법입니다. 왜? 문법은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럼 문법은 압구정고에 쌓인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능에 나왔던 문제 기출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증된 문제도 많고 학교 선생님도 문제를 많이 내봤고 그러면 내가 문제를 냈을 때 오류의 가능성이 가장 적겠죠. 자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문법 가지고 아마 등급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불행한 것은 아이들 중에서 문법을 또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중학교 때 문법을 제대로 해놓지 않아서 문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을 초장에 확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교과서를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문법은 의문의 변동이에요. 의문의 변동이고 표준반성과 같이 그게 아마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간 것 같은데 가장 또 이제 문제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통국어가 1, 2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1을 끝내고 2. 원래 순서상 그게 맞는 건데 또 학교에 따라서는 1, 2를 동시에. 그래서 사실 제가 함부로 내신 대비를 미리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이게 1을 끝내고 2를 할지 1, 2를 동시에 할지 그건 어차피 담당 선생님들의 마음에 따라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예측한 거에 의하면 중간고사 때는 의문의 변동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3월 달에 수업을 딱 시작을 해보면 확실하게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문법을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정성을
원래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특히 문법 수업할 때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등급 커트라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학기, 그러니까 학년도, 23년도냐 24년도냐만 다른 거지 2학기 중간, 2학기 중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등급 커트라인 보시면 23년도에는 85점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작년에는 100점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압구정구에서 시험 대비해서 1컷이 100인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2학기 중간고사 때 100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99점, 98점 받은 친구들은 사실 100점이랑 99점은 저희가 봤을 때 절대적인 숫자를 보면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는 1, 하나는 2.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쉬우면 어머니들은 되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아니에요. 반대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을 경우에 당연히 상위권이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하고 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시험을 잘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와버리면 국어 시험 보기 전날 벼락치기 한 친구까지도 100점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내내 항상 공부를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말로 얘기해서 걔나 누나 다 100을 맞아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나오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다. 또 악보의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악보가 수행평가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로 등급이 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시험을 잘 봤지만 수행평가 점수가 낮아서 원래는 1등급이었던 친구가 3등급으로 내려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잘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 강조드리고 그러면 좋아. 뭐 악보의 특징은 알겠어. 그러면 너는 우리 애를 위해서 어떻게 잘해줄 건데 사실 이거 궁금하시니까 오늘 오신 거잖아요. 문서를 해치시고. 사실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교재를 예를 들어서 다른 학원 교재를 간혹 가다가 보면 자습서 이렇게 스캔 떠가지고 주거나 아니면 시중에 암암리에 돌고 있는 교사용 자습서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띡 복사해서 주시는 경우 그걸로 수업을 하는 경우 또는 학생한테 학습지, 학교 학습지를 받아가지고 학생이 거기다 깨알같이 필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수업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 있는 연계 작품, 그거랑 그 다음에 반드시 문제가 나올 만한 것들 대표 유형. 그러니까 아이가 이 책 한 권이면 다른 건 볼 필요 없이 심지어 자습서나 평가문항집을 볼 필요 없이 이 책 하나면 나는 내신대로 끝낼 수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언제 이 책 봤다가 이 책 봤다가 저거 봤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요즘 아이들이 프린트를 너무 많은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뭐 때마다 잘 프린트를 챙겨가지고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 교재를 제가 이제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저도 편하고 아이들도 그게 편하기 때문에 제가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매주 단원평가를 실시를 해요. 그 전주에 그 진도 나갔던 거 복습을 얼마나 했는지 또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단원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실전과 여기 유사한 환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시간을 항상 정해놓고 문제를 풀려요. 작년을 제외하고 22년도와 23년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 수가 많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서술형이 굉장히 길었었어요. 서답형 문제 중에.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했었어요. 심지어 공부를 잘하는 모의고사를 항상 1등급 받던 친구도 시간이 부족해서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정도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문제를 한 7문제 정도 놓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하다 보니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라는 가정하에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 민기적되지 않는 거, 답을 자꾸 고치지 않는 거, 한 번에 답을 찾는 연습, 꼭 5개 중에 3개만 지울 수 있는 거, 그건 사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사실 시험 보기 일주일 전 또는 시험 보기 전날 직접 보충하는 날만 해서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연습을 한다. 이건 뭐 근데 다른 학원도 다 그렇더라고요.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로 그 주에 수업 끝나고 바로 단원평가 보고 이제 평가의 내용을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는 건 뭐 저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 3번째 보시면 주중 클리닉 진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충을 불러요.
보충의 참여율이 거의 98%라. 한 명도 안 빠지고. 수목금 중에 저희가 이제 월화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수목금 토일 이렇게 본인이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학년 같은 경우에 6교시 끝나요. 그러면 6교시 하는 날은 학교가 3시쯤에 끝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간식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오면 3시 반쯤에는 학원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보면 영어 학원이거나 수학 학원이 있어요. 근데 보통 학원 시간들이 6시부터예요. 그러면 그 사이가 뜨잖아요. 그러면 1시간 반 정도는 제가 쓸 수 있더라고요. 그 딱 요일도 좋아요. 제가 항상 해보니까 저희가 주말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기억력이 보통 3일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슬슬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3일쯤 됐을 때 복습을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서 수목금부터 이렇게 보충을 진행을 하고 1시간 반 정도면 문제도 풀 수 있고 복습을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확인 작업도 가능해요. 그게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절박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본인들도 빨리 하고 내가 밥이라도 먹고 그 다음 학원으로 가야지. 왜냐면 사실은 이게 원래 저희가 과제도 이제 제가 많이 내주긴 하는데 집에서 찬찬히 읽고 독해하고 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보면 수학도 해야 되잖아요. 영어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고. 그럼 아이들 뭐가 제일 편하냐면 국어 학원에 보충 왔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과제도 하거나 문제도 풀거나 복습을 해버리면 집에 가서 따로 국어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뭐랄까 부담감이 좀 줄어드네요. 그래서 본인들 자체가 클리닉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클리닉의 내용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주에 배웠던 내용이 오늘은 뭔가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럼 저는 암기를 시켜서 일일이 바로 넣기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이번 주는 이게 지금 바로 넣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번 주에는 좀 더 고난도의 문제를 풀어야 돼 라고 한다면 그 주에는 문제를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원평가, 주중 클리닉 때 진행하는 문제는 항상 좀 바뀐다라는 거. 그 내용 바뀐다라는 거. 아이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게 제가 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안 오면 불안하게 만드는 거 제가 되게 잘하거든요. 왜냐면 너 가냐? 애들이 주변에 야 너 국가원 부축 갈 거야? 만약에 네 갈 거야? 애들이 꼭 그렇게 오더라고요. 네 갈 거야? 네 무슨 일로 가? 네 언제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애들 이상하게 내가 갈 거예요가 아니라 보충 항상 저는 그 주마다 아이들의 스케줄을 바뀔 수 있으니까 신청해. 그러면 네 매일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그날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오늘 보충 갈 거야? 근데 아니다 오늘 안 가. 이러면 오려고 했던 애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리를 발동해? 오케이. 그러면 나도 그걸 여기로 해야지. 전 만약에 클리닉을 안 오면 본인이 손해를 본다는 걸 반드시 느끼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저도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이들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어머님들께서는 사실은 좋은 부분이겠지만 항상 그런 어떤 아이들과의 심리싸움 이런 거에 도가 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닉을 잘 이용만 하면 아이들 부담 없이 국어 공부를 꾸준하게 매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에 제가 특화된 사람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교재예요. 송미국의 이 부분인데 보시면 알아야 될 시험에 잘 나오는 낱말 같은 것들을 색깔로 표시해놨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 여기 보시면 너가 반드시 외워야 될 것들 이런 거 정리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이쪽에 이제 화살표 되는 거 보시면 이렇게 개성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들을 연계 작품에서 찾아봐. 이걸 그냥 교재에 한 번에 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 교재를 보면서 한 번에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3월 수업 구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말에 한 번 오는 시스템이에요. 2월 달은 일주일에 2번 오는 거지만 계약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주 1회. 근데 이제 오게 되면 주 타임으로 진행이 돼요. 물론 제가 다 수업을 하긴 하는데 이번 연도에 찾아보니까 모의고사가 3월 26일 날 진행이 되더라고요. 좀
늦게 진행이 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까지는 3월달 모의고사는 잘 보면 1학년 기준으로 잘 보면 너무 잘했어. 근데 또 이제 못 본 친구들도 있잖아요. 실력 발휘가 안 돼서. 못 본 친구들한테도 너무 부담 갖지만 이건 그냥 학력 평가라고 생각하면 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아이들은 5등급제로 바뀌면서 수능도 굉장히 중요한 세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 전국단이기 때문에 그때 등급컷을 굉장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결국은 수능 때 똑같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월 달에 모의고사 등급컷을 보면 올해 아이들의 독해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의고사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모의고사를 동시에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 어찌 보면 작년까지는 그 부담이 좀 줄어들었지만 올해 아이들부터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버거워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또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내신과 수능 공부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내신이 수능형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시키다 보니 내신을 잘 보더라고요. 반대로. 내신을 잘하는 친구가 모의고사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목표는 뭐냐면 국어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열심히 한다는 거에 반대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럼 점수가 떨어질 수 있지만 국어를 잘하게 만들면 때로는 열심히 못했다 하더라도 독해력이 있으니 뭘 줘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서 내신도 자신 있게 모의고사를 자신 있게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게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도 강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달에는 26일에 모의고사가 있어서 1교시와 2교시를 제가 따로따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3월 모의고사 수능 수업 1교시에 진행을 하고 2교시에는 내신 대비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게 3월 26일로 날짜가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올해도 달력을 쫙 보니까 시험 시작이 4월 24일 5주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5월 5일, 6일, 7일 이때가 다 빨간 날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간 날을 길게 중간에 텀을 두고 시험을 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시작일이 4월 24일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보통 압구정고는 항상 시간표가 목금, 그 다음에 월화수예요. 그렇게 날짜 따져보니까 4월 24일. 그런데 3월 26일이 모의고사야. 3월 26일 볼 때까지 모의고사만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죠. 3월 26일 정도가 됐으면 내신에 굉장히 몰입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3월 첫째, 둘째, 길게 가면 셋째 주까지는 모의고사 반, 내신 반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아마도 셋째 주나 넷째 주 그때부터는 내신만 아마 3시간 반 정도 또는 3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아이들의 상황을 좀 보고 유두리 있게 좀 조절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면 이제 저희가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월 개강입니다. 3월 1일 날 개강이고요. 토요일반 기준으로. 앞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반은 두 반이 진행이 돼요. 토요일과 일요일. 토요일하고 일요일 둘 중에서 토요일이 심화반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시간이 지금 6시부터 9시 30분 그 다음에 1시 반부터 5시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3월 달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모의고사까지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완벽하게 내신으로만 수업이 진행될 때는 원래 시간표상에는 3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아마 시간표 아이들의 시간표에는 3시간으로 나갈 거지만 저는 3시간으로 수업을 끝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어평가 보고 질문 받고 풀이하고 하다 보면 30분에서 아주 길어지면 1시간 정도 항상 추가 수업이 더 진행이 되더라고요. 뒤에 이제 일정이 있는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보내긴 하지만 3시간 시간표로 나가긴 할 거지만 아마도 수업이 더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거는 클리닉 시간인데요. 이 클리닉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중에 한 번씩 오는 수목 금까지 포함이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아직은 아이들의 1학년 아이들의 시간표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6교시가 2번이 언제인지를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조절은 가능해요. 어쨌든 주중에 한 번은 꼭 오게 된다. 그래서 6교시 하는 날 주로 아이들이 선택해서 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빨간 학사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아이들도 이거는 본인의 시간표에 맞게 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뭐 선생님의 생생한 후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제 자랑하려고 제가 마지막에 실어놓은 건데,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많은데 너무 제 자랑 같아가지고 다시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드린 거고요. 간단하게 그냥 제가 제 입장에서 이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길게 해도 어머니들께서는 나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자식을 잘해줄 수 있냐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1등급 받을 수 있냐고, 이걸 항상 가장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제가 작년까지는 설명을 할 때 제 자랑을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사람은 겸손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서 제 자랑을 안 하는데, 자랑을 안 하니까 제가 잘난 걸 아무도 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랑은 내 입으로 해야 되는구나. 적어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머님들보다도 제가 담당하는 아이들을 1등급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더 절실할 것 같아요. 그 이유인즉슨 저는 이게 생계 수단인 거잖아요. 절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3월 달에 내신 대비 들어가면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시험지를 맞추지? 무슨 문제를 냈을까? 얘를 어떻게 관리하면 국어를 좋아하게 만들까? 국어를 좋아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잘하게 만들까? 항상 머릿속에 이 생각만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아이들이 점점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고사 때에는 이제 엄마가 다른 학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 선생님이 질문도 안 받고 애들은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야 너 어디 다니냐? 그러면 다 여기 다닌다고 하니 아이들이 오게 되는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는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되게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기출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다시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압도전공 1학년만 특히.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현대고랑 압도전공을 같이 담당하는 선생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어머니들께서 나는 너한테 맡기는 거 약간 불안해, 예를 들어서 그럼 다른 학원에 보내신다 친다면 절대 현대고와 압고를 동시에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압고와 현대고 두 학교가 같이, 한 선생님이 두 학교를 같이 담당한다 그러면 메인은 어느 학교일까요? 당연히 현대고겠죠. 근데 압고만 교과서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현대고도 바뀌었잖아요. 현대고는 출판사가 더 이상해요. 왜 종합 출판사예요? 전국에 어느 학교도 아무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출판사가 바뀌면 부교재의 내용도 바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길게 어렵게 내기로 유명한 현대고 1이 바뀌었으니 이 담당 선생님은 이 학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게 학부까지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그렇게 얘기해요. 영혼을 갈아 넣었다. 그게 현대고 하나만 해도 저희는 영혼이 탈탈 털리는데 현대고와 압구를 동시에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저희 학원에서 현대고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항상 시험 문제 낼 때 뭐가 나올까 예측할 때 보면 저렇게 만약에 연구를 한다? 근데 저 에너지를 압구정보에 쏟을 시간이 있나라고 본다면 저는 없다라고 항상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학교를 동시에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맡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압구에 쏘는 정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 대세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너무 한 반에 60명씩 50명씩 때려박고 하는 것도 저는 비추해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이 점으로 보일 뿐이죠. 그냥 누가 왔다가 갔는지, 누가 잤는지, 누가 표정이 변했는지, 누가 알아먹는지 못 알아먹는지도 안 보여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너무 아이들이 많은 것도 반대고 너무 아이들이 소수인 것도 반대예요. 그 이유는 소수이면 선생님이 내 아이만 가르칠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얘를 1대1로 수업을 해. 또는 3대1로 수업을 해. 그러면 이 3명만으로
그 선생님의 생계가 유지되지는 않겠죠. 그러면 소수인 학교를 여러 개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또 악고에 쏟는 정성은 줄어들 거예요. 네 얘기는 결국 이거저거 다 빼면 결론은 여기에 보내라는 얘기 그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다녔었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3학년 때까지도 그러니까 거의 저한테 3년 내내 내신 대비를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나한테 쏟는 정성이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믿고 맡기지 않을까 학생 스스로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고 맡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들께서는 더 이상 국어에 대해서는 별 걱정 안 하게끔 만들 자신은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걸로 버텨왔고 이제 교과서가 바뀌었지만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예측했지?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도 들을 수 있게끔 또는 어머님들께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저는 항상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의 노는 아이들한테 제가 정성을 쏟을 자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장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설명을 듬성듬성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개별적으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따로 이제 좀 남으셔가지고 저랑 개별적으로 상담하시고 싶은 분들은 궁금하신 거 따로 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3월달에 개강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가 앞으로는 어머님들보다는 아이들하고 얘기를 더 많이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의 마음을 제가 살살 녹여야 아이가 마음의 문을 빨리 열고 저랑 의사소통이 잘 돼야 성적을 올리는 데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3월달보다는 2월달에 만약에 지금 다른 국어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다면 2월달에 지금 한 3주 정도가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2월달에 저를 먼저 만나서 저랑 모의고사 준비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2월달에 그래도 졸업식 끝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주중에 보충도 좀 부를 수 있고 아이의 성향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독해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좀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꼭 3월달에 합류해야 되나요? 아니요. 2월달에 합류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전혀 모르는 학생이라면 현재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면 2월달에 먼저 보내주시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월에 주2회예요? 네, 2월달에. 여기 토요일날 심화반과 일요일날 그냥 일반반이 차이점이 뭔가요? 일단 반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다르죠. 제가 들어간 거 똑같고 이게 시험 대비를 하는 거라서 진도 나가는 건 똑같은데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제가 해보니까 심화반은 예를 들어서 감정이입법이야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한다면 객관적 상관문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 상관문이 쓰인 다른 작품을 예시를 10개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일반반 같은 경우에 감정이입된 객상하고 객상이야 뭐예요? 객관적 상관문이 뭔지 알아? 그러면 이제 저는 객관적 상관문을 선명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기준은 입반 기준은 어떻게? 테스트를 입학 테스트가 저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입학고사를 보고 1,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 중에서도 비문학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을 제가 심화반에 합류해서 수업을 들어도 된다. 이렇게 입학고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꼭 심화반이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와서 꼭 입학고사를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모의고사를 풀렸는데 30점, 20점이 나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아이는 학원의 힘보다는 개별적으로 뭔가 서포트를 옆에서 바로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학원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보다는 1대1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 수업을 하는 게 이 학생이 모르는 걸 그때그때 알려주기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을 위해서라도 일단 이 20점이 찍어서 20점인지 집중을 해서 풀어서 20점인지 정말 대충 풀어서 20점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점수에 따라서 아이에게 저는 꼭 우리 학원에 보내주세요.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아이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걸 위해서라도 입학고사를 한 번씩은 꼭 봤으면 좋겠는데 간혹가다 아이들 중에 그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저는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계속 우리는 경쟁을 해야 돼. 이 정도를 견뎌야 우리는 첫 번째 3월 모고나 중간고사에서 버틸 수 있어. 이걸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걸 봐야 너에게 맞는 솔루션을 내가 제공해 줄 수 있으니 한번 봤으면 좋겠다. 부담 없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고사를 보시면 좀 더 제가 학생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하시면 네, 혹시 또 다른 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겠어요? 3월에 네. 1교시, 2교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 시간표가 똑같아요. 아니 그거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3월 둘째 주 정도가 됐는데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두 타임 중에서 내신 대비 진도 나가는 시간을 좀 더 길게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마도 그럴 확률은 적은 게 첫째 주, 둘째 주까지 OT 진행하고 뭐 하다 보면 진도 나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아마도 둘째 주까지는 반반씩은 정확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인원수는 대략 어느 정도? 뭐 이제 최대 20명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요. 보통 언제 어떤 인원이 가장 좋으냐면 15명 정도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저희가 인원 시간을 두고 있어요. 한 달에. 테스트는 언제 보내요? 이제 신청하시면 제가 학생 시간 좀 알려드릴게요. 네, 다 끝나셨을까요? 네. 질문이? 테스트 실제 결과가 나온 건 선생님이 직접 네. 뭐 제가 전화를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제가 만약에 수업 중이면 어쩔 수 없고 다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지만 제가 공강 시간이라서 시간이 되면 근데 아마 입학고사 저거 그 시간 잡으실 때 저랑 시간이 맞을 때 아마 잡으실 것 같아요. 저는 학생을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하고 진단을 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아이한테 진짜 뭐 네. 전화 들을 수 있는 건 네, 아니 어머님도 같이 들을 수 있어요.